먼저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자 여러분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보도와 제언, 적극적인 협력 덕분으로 대전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대전교육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대전교육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기자님들과 대전 교육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정책 순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대전교육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대전환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학교에 무선망 설치와 스마트 칠판 보급을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1인 1단말기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로 일교 일실 구축을 완료하여 미래형 과학실을 구성하였고 디지털 컴퓨터 배치, 핑크센터 운영으로 디지털 인프라 관리 업무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주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 지원으로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 설립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대전 지역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인 대전 둔곡 초중학교를 개교하여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의 연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대전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여 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학교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교육 대전환을 위한 준비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전 늘봉학교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아동 친화적 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였고 졸업 앨범비, 고교 석식비,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교육부 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아학비를 4세, 5세 유아에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전고 생활 SOC 학교 복합시설, 충남중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문창초 대전 문창 공공도서관과 세일초 세일 복합문화센터 설립 추진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교육 공동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계 과학캠프, 대학 연계 과학 진로체험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을 내시로 하였습니다. 찬찬 협력 강사제와 두드림 학교 운영,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및 기초학력 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 교육과 대전형 사람다움 인성 교육, 또래 공감 놀이 통합 교육,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개최, 일교, 일인성인 브랜드 재정 운영 등 또래, 세대, 가정과의 소통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고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강구하였고,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과 고교, 대학 연계 원클래스 운영, 학점제형 공간 구성으로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교육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동 수업 교류 및 방문, 방한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에 디지털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전파하였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계한 학생 국외과학 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계고 학생들이 호주, 독일 글로벌 현장 학습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하였고, 학교 공문 연동제와 학교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그간 학교가 담당해오던 취약 독촉 및 학생 소재 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교육장과 동장에게 이관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업무를 덜어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업 연구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였습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 확대 운영, 일상 수업 나눔회 및 행복 수업 나눔 한마당 운영 등 교원의 수업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에 2년 연속 전국 최다 1등급이라는 우수한 성과와 함께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실제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에 입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교육 부분에서 전국 청소년 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전국 자연 관찰 캠프 2년 연속 전국 1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전국 교육자료전 2년 연속 국무총리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교육행정 부분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달성, 지방교육 재정 분석 결과 5년 연속 최우수, 감사원 전체 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에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의 개별화, 다양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IB 프로그램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탐색학교 12개교와 관심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IB 본부 인증을 위한 후보학교와 인증학교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IB 프로그램이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탐색학교며 관심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형 IB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 대전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합니다.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합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교장 공모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교육 선도 모델 개발 확산으로 일반고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전 늘봉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안심알림이 서비스보고 비상벨, 화상 인터폰,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구축, 기가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추가 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한 기가를 지원하고 3층 이상에 위치한 돌봄교실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돌봄 환경 구축으로 대전 늘봉학교를 안전한 미래형 학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용교육과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 재원하는 3세 이하에게 유아학비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통합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취약 학생들이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인 희망교실을 확대 지원하고 보호자의 사망이나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시 지원하는 꿈 이룸 사제 행복동행 사업도 지속 운영합니다. 교육 취약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공백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 연계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 중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원스톱 지원 모델 개발, 지역사회 협력기관 확대 및 신속한 재정적 지원 등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클래스, 우리 센터, 우리 스쿨 및 가정형 우리 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순회 상담, 위탁 교육, 긴급 의료 지원 등의 맞춤 지원을 하는 네트워크형, 워크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입니다. 심리, 정서 불안 학생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학생들까지 맞춤 상담과 지원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 거점센터, 전문 심리치료기관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적응력 향상과 심리적 고립문제 해소, 일상 복귀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월에는 에듀 힐링센터와 함께 본청 의센터가 대전 갈마 초등학교로 확장 이전합니다. 상담실 확장과 쾌적한 상담 공간 조성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공동체 마음건강중심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 교육연수원 내에 조성된 교육공동체 힐링파크가 4월 개장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야영 수련을 교육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초, 중고 학생부터 교직원,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전인교육 복합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대전 교육발전특구가 시범 운영 2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대전시와 안정적인 공동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학교 밖 마을 배움터 운영, 대전 희망인재 선정,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과학교육 활동 지원과 자율적 교육모델 개발 운영에 주력하고 교육, 돌봄, 취창업, 지역발전, 교육혁신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 구축과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2차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이어 2025년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대전 생활고등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핵심 전략 산업인 방위산업 분야와 바이오 헬스 분야의 미래 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교, 대학 등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 시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대전 수학축전, 대전 미래교육 박람회, 학교 예술교육 박람회를 더욱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대전 수학축전은 수학 대중화를 위한 강연을 신설하고 수학 체험전 운영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11월 개최 예정인 대전 미래교육 박람회는 교실 밖 수업 시연 및 교사 릴레이 특강 확대, 수업 아카이브 및 국제 포럼 신설 등을 통해 대전의 미래 학교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예술교육 박람회는 평일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까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 행정으로 학교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추진력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보 통합 정책 반영 및 특수 교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부서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초학력, 방과 후 돌봄, 다문화 교육 등의 업무를 정책 관련성이 높은 부서로 이관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9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 지원센터의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범위 확대 등으로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지원센터 홍보 강화, 이용 편의성 제고, 적기 지원 등 학교 교육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특수교육원 부설, 대전 특수교육 수련체험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 학생교육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준비 등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한방초등학교 용문분교장의 9월 정상 개교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며 학하초등학교 이전도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가칭 용계초등학교, 용산 2초등학교, 신수 1초등학교, 학하 2초등학교, 천동중학교가 2027년 개교 예정으로 신설 학교들이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대전 성천초와 대전 성령초가 2027년 3월 통폐합 예정입니다. 대전형 적정규모 육성의 첫 사례로 학생들이 심리 정서 지원 및 적응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통폐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진로융합교육원 대원을 시작으로 미래 교육 클러스터를 가동합니다.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은 10월 개원 예정으로 진로 설계 상담 및 대입 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한 품질 개선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질 높은 진로 체험을 통해 꿈과 비전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국제교육원이 202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공간 구성과 전시, 체험시설 구축,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정교화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교류 중심기관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이 작년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고 올해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 국제교육원에 이어 2029년 이전 개관 예정으로 미래교육 클러스터가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거점 단지로서 대전교육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으로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호명하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프리전 이현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전 이현식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언론 방송 선후배 기자님들이 지난 3년간 수고하셨고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정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올해 또 대전시 교육청이 6년 연속 최우수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소회와 더불어서 남은 임기 1년을 이제 채 안 남겨 놓으셨는데 주력하실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뉴스프리전 이현식 국장님께서 지난 3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주력할 역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우리 대전교육은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아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세워서 교육과정 모두가, 교육 공동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학생들이 역량 강화, 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 늘봄학교라든지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확대 지원 등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지금은 교육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육이 또 전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을 세계적으로 설계 추진하여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우리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인 대전 분국초등학교를 개교했고 또 고교 학점제와도 연계되는데 대전 온라인 학교도 새로 신설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 교육 공동체 또 기자님 여러분이 이 대전 교육을 위해서 모든 보도와 지원을 이렇게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과학과 체육, 교실소, 교육의 행정 이런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면서 대전 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에 입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서 그야말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언제 어디에서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재정점이 인성교육,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 과거에는 수업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폭넓은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지도에서부터 체험활동이라든지 모든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우리 독서 교육이라든지 또 예술 교육, 또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집중력이나 이런 걸 기를 수 있는 학교 체육 교육 등 이러한 모든 교육 활동을 아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앞으로 더 구체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전교육에서 이거 우리 대전 대한민국이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하는데 우리 대전이 교육발전 특구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은 지난해 15개 지역에서 37개 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15개 지역서 10개 학교를 이제 선정했는데 작년에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가 방산 분야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교롭게도 금년에도 이제 한 15개 지역에서 금년도 3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도 10개를 선정했는데 우리 대전 생활과학고등학교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대전이 아주 자랑스럽죠. 다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발전 특구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협약형 특성화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업, 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아주 선도적으로 정말 한국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되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관점이 뭡니까? 이 교육을 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공간이 잘 구성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간이 잘 구성되고 그 공간 잘 구성된 교육의 그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 우리 교육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이행해 나가야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을 이제 현재 8월에 준공해서 10월에 개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제교육원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교육을 해서 그쪽에서 외국어 교육도 하고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국제교육원을 내년 5월에 이제 개원을 예정으로 지금 설립 중이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한밭교육박물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인데 지금 삼성초등학교에 있는데 우리 같이 현재 동부교육청의 부지에 이렇게 다 옮깁니다. 그래서 그 미래교육 클러스터로 미래교육을 위한 클러스터 모든 것이 합성된 그런 단지가 되겠죠. 그걸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해서 그러한 공간 속에서 그러한 모든 시설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내용의 그러한 모든 교육 정책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기르도록 이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정책들이 아주 내실 있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TJB 김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관님. 먼저 올 상반기에 학비 노조의 준법 투쟁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직종 교섭은 좀 평행선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2학기에도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좀 계획 같은 것들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은 이번에도 안전한 대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양 사건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나왔었잖아요. 이제 교육청에서는 후속 조치 같은 거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는데 저 학교 급식 파행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시위하는 그런 노동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근에 일부 학교 급식이 좀 파행을 이루었는데 이제 조리원들하고 또 학교에 관련된 또 교직원하고 이렇게 잘 조율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이 학교 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수업이고 또 학교 급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해서 균형 있는 그런 그 급식으로서 아주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원동력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뭐 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을 하는 으뜸이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 요인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 그 다음에 뭡니까? 운동, 그 다음에 마음 먹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어렸을 때의 어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일생 동안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학교 급식에서 균형 잡힌 급식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영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반인분은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는데 아이들도 적은 줄 아는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그냥 있으면 누구한테 혼나든지 또 학업 스트레스 공부할 때 있는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가족 같은 기자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급식 시간이 중요한 건 균형 잡힌 그 식사로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원동력을 갖다 이렇게 드리는 식사를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오전 중에 학업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래서 급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한 것처럼 이제 일부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에서 있던 급식은 그 파행은 이제 해결이 되었고 뭐 고등학교는 문제가 지금 현재도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학교 당국 또 교육청에서 같이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급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안타까운 일이 그 김하늘 양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이죠. 이제 특히 선생님이 이제 그 하늘 양을 해서 하늘 양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도 학교 현장에서 받는 또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보호 정책 일일이 다 말씀드렸는데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안전하게 우리 학교 업무에 종사하고 또 모든 학생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많이 우리가 설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 심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모든 위원회도 잘 가동을 해서 스트레스 받는 교사가 없도록 약간 좀 일부에서는 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또 에듀필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직원에 대한 그 심리 상담하고 학부모 심리 상담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기구를 활용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리적인 정서와 심리적인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학생들 지도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수업이라도 이런 게 중요하지만 맞춤형 상담이 좀 중요합니다. 아이를 불러서 너 힘든 거 뭐 있어?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학생들을 상대하면 아이들 표정을 보면은 저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야, 뭐 기호야, 영수가 그 어려운 거 뭐 있어? 선생님한테 얘기해. 같이 얘기해서 풀어봐. 웃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정말로 상당 어려움을 들어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서 서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 상담, 학생들이 어려움을 다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게 필요하면 지금 이제 뭐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혜가 이제 그런 것들은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투데이 소유빈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입니다. 저도 그 학생들과 학교 안전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몇 년간 그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이나 김하늘장 피습 사건 그리고 학내 성비위 등 저 대전교육청 내 크고 작은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교육청 내 위기 대응 시 필요한 TF 체제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위기 대응 체제 정비 상황과 향후 그 개선 계획에 대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청을 위기 대응 시 필요한 매뉴얼 정비 상황과 TF 체제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죠? 예?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각종 우리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는 112와 119의 신고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우리 즉시 보고하고 교육청은 사안 대처와 해결을 위한 우리 비상 대책 회의를 거쳐서 사안의 성격 또 범죄 중요도에 따라 사고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우리 해당 사고를 보고받은 후 교육감 주재로 비상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사고 대책 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사고 대책 본부는 우리 매일 우리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상황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일일 상황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유가족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 또 사고 수습 지원, 사후 대책 마련 등 소관 부서별로 신속한 우리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화재라든지 지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여 여름과 겨울철 우리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또 TF팀 구성 및 모의 훈련 실시, 비상근무 등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각종 사건, 사고에 맞춰 대응 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각 학교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어 아주 즉각적인 우리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님 정은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정인선 기자입니다. 아까 급식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직종 교섭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2학기 급식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급식 파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계획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대전교육청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그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내용 등 포함해서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들이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급식 파행 정상화를 이제 우리 교육청 대책은 뭐 조리원 배치 기준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배치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1인당 급식 인원을 순차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 전담 인력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조리원 근무 요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조리원 대체 전담 인력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노조를 포함한 조리원 대체 전담 인력제 지원 TF를 구성 운영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중요한 급식은 이제 그 기구라든 이런데 그래서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 추진 및 급식 기구를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노후 급식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조리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급식 지금 말씀하셨던데 학교 급식 필수 공입 사업장 지정 제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 급식을 필수 공입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우리 찬반이 조금 이렇게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찬성이 되고야 이게 상정이 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찬반이 반대하는 또 있고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도 영양 관리를 통한 학생 건강 증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및 안전성 강화 등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리원이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 영양사, 영양교사, 또 학교 교직원, 또 우리 대전교육청 이렇게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교육지원청, 기관과 협력을 해서 서로 불협화음 없이 학교 급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부일보 임효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세 번째 3주년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지난달 17일 대전 가원학교 건물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교육청에 대한 특수교육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 시민단체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게 수면 위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육청이 10년간 벽체균열 민원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특수학교가 부족한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원래 가원학교가 학급 수가 계획보다 많이 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옛 무성중 부지에 우리가 특수학교를 신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2026년 개교에서 3년이나 늦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건 그것대로 잘 추진을 하면서 또 추가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새로운 특수학교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수학교인데 이제 신탄진에다가 이제 헤든 학교를 특수학교를 신설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 몇 년에서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 헤든 학교를 신설했는데 처음에 헤든 학교를 2021년에 신설할 때 아주 주변 분들이 좀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네, 설득하고 했더니 전부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반대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주변. 왜냐하면 이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일부에서 대전은 그런 경우 뭐 없지만 어디에서는 좀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전 헤든 학교는 좀 정말 잘 모든 분들이 이제 찬성을 해줘서 반대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설립됐는데 그 대전 특수학 그 헤든 학교를 가보면 뒤에 산이 좀 숲이 있고 앞에는 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통학버스를 잘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건 이제 가원학교 문제인데 가원학교가 이제 흔들림 사고가 있었는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예, 근데
그 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아주 흔들림을 감지하기 위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하고 또 현재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상주해요 하면서 안전 모니터링 및 비상 상황 대비 등 아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학 기간 중에 우리 건물의 균열 보수를 실시해서 시각적으로 약간 이제 교실 갔더니 여기 표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실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좀 굉장히 뭐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적으로 균열 보수를 실시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위험성을 해소할 것이면서 또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 구성원에게 공지하고 그 결과를 학교 한국교육시설 안전원에 적정성 검토 의뢰하여 아주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비상 상황 발생 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밀학교인데 특히 특수학교가 과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 아시다시피 특수학교에 우리 장애 학생들은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밀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과원학교는 이제 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서남부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성중학교 부지에 이렇게 부지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특수학교를 이렇게 신설해서 우리 가원학교의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 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아서 모든 것이 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특수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특수교육원을 설립해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특수교육에서 어떤 직업교육 이런 걸 해서 모든 것이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장애건 비장애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뭡니까? 직업을 가졌을 때입니다. 장애건 비장애건 직업을 가졌을 때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애 학생들은 꼭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가 직업을 가졌을 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립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끔 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될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고 모든 것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느껴볼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장애 학생들이 특수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더 잘합니다. 집중력이 더 장애 학생들이 더 강해요. 대표는 제가 현장을 장애 학생들이 현장을 공장 같은 데 가봐서 느낀 겁니다. 장애 학생들이 어떤 집중력이 강해서 딴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량을 더 발휘해서 일을 더 작업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장애 학생들도 전부 적성과 수질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장애 학생들에 맞는 개개인의 비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장애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적성을 갖다 수질을 개발해서 장애 학생들이 미래에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행복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본 거는 특수학교 하나 짓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공간 얘기도 했고 그래서 유성중 부지에 짓는 학교 말고도 지금 또 빨리 새로운 특수학교 건립을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지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새로운 또 특수학교를 짓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해야 돼.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 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유수팀 김수찬 네, 교육감님 두 가지 좀 짚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아까 방금 특수학교 관련한 내용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서남부 특수학교가 이제 2029년 3월에 이제 건립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추세를 생각하면 사업 속도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조금 더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신 좀 더 속도를 더 올리는 추진하고 계신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번에 이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번에 이렇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저희 뉴스팀에서는 그래도 교육감님이 이번 후보자를 모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10년 넘게 대전 교육계를 이끌어 오신 수장이신데 10년 넘게 하시면서 그래도 이거는 이 정책 하나는 좀 내가 잘한 것 같다. 근데 또 이거 하나는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특수학교 개교가 지금 현재 서남부 특수학교 2029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데 조금 기간이 좀 많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관 국장님 관련해서 다 이렇게 참석도 하셨는데 한번 그걸 고려해서 한번 좀이라도 앞당기 1년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을 개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죠. 다 덕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전 교육이 처음 실시한 게 우리 국외과학단지 체험 프로그램, 또 노벨과 꿈 키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모든 그 프로그램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정말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교육 정책을 많이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통적으로 다 중요한 것이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인데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역량, 창의적인 역량이 길러져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그게 유초 중고 때부터 길러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 아시다시피 회사를 예를 들고 어떤 직장을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 회사에 들어가도 그냥 주어진 일만 잘해도 누구 잘한다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은 주어진 일은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자. 기업을 예를 들면은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서 창의적인 역량은 뭡니까? 주어진 일, 그런 일, 마케팅이라든지 제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한테 여기서 권할 수 있겠지. 사장님, 지금 우리 회사 제품이 잘 팔리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지금 연구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우리가 회사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지금 이쪽 동남아 쪽이나 이쪽만 하는데 저쪽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좀 늘려야 됩니다. 이게 창의성입니다. 예, 그래서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야 돼. 창의 융합인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창의 융합인재는 뭡니까? 이제 창의성을 길르기 위해서는 융합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이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융합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변화,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과 문화예술, 체육 모든 과목이 융합되어서 그게 녹아내려서 종합적인 역량을 길러야, 그런 역량을 가져야 창의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역량을 길러야 창의적인 인재가 창의성이 가져되고 창의성이 있는 인재는 융합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제 대전교육은 창의융합 이제 양성을 위해서 모든 소프트한 프로그램에서부터 공간혁신, 공간혁신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혁신 또 학교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서 그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웠던 점수는 그럼 어떤 게 가장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 수행 잘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그런 안 됐다고 하셔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교만한 그 모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죠. 이런 면에서 더 박차를 가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뭐 모든 면에서 선도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화예술 체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했는데 앞으로 더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창의성의 바탕은 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성하면 많은 분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예를 들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러는데 인성교육의 근본은 자기 관리 역량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자기 관리형, 자기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협동 역량입니다. 서로가 협력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죠. 자기 관리 역량 그리고 자기 공동체 역량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같이 그런 것을 아주 차질 없이 모든 것을 진행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협력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충청신문 남주현 기자님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1시간이 넘었는데요. 남주현 기자님 하시고 한 분 정도 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주현 기자님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충청신문의 남수현 기자고요. 아까 말했던 가밀학교 나왔던 거랑 반대로 저는 오히려 통폐합 학교가 관심이 좀 가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특히 청남여중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30명도 안 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성천초랑 성룡초 말고도 청남여중이나 다른 통폐합 검토 대상 여부를 정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학교를 어떻게 통폐합을 시킬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랑 그리고 통폐합을 시키지 않을 거면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어떤 것이고 현재 청남여중 같은 소규모 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수록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기자님 여러분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생입니다. 저출산, 저출생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더 잘하니까 60년대 초반 어떻습니까? 6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인데 세계 경제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잘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습니까? 사실은 국토가 넓어야 아시다시피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국토가 넓어야 지하자원이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습니다. 거기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하자원도 부족한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인데 이렇게 너무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건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인만큼 부지런하고 한국인만큼 추진력 있고 한국인만큼 샤프한 민족 없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5,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그냥 기적을 이룬 나라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진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재가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재가 가장 중요한 지금 저출생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전은 안 그렇습니다만 도농 지역은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초중학교도 통합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그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초중학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학교 교내에서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도 통합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적정 규모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 그래서 지금 청란요즘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적정 규모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특성화 중학교, 뭐 예술이라든지 동명 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 중학교도 이제 학생이 많지 않은데 특성화 중학교로 해서 예술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술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명을 얘기하면 청란요즘 같은 경우 학생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관련된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어서 좀 거리가 있더라도 무엇이라도 내가 그 중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대전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적어서 학교에 통폐합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천초하고 성령초 같은 경우는 성천초가 좀 아이들이 적어서 성령초인데 성천초와 성령초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도 어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뉴스 박미숙 기자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본 기사에서도 서울 쪽에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퇴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시작될 쯤이면 더 자퇴 학생 수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교사들이 어쨌든 역량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 고교학점제 준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그 장학사님한테는 들은 건 아니고요. 들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 가서도 꿈을 못 찾는데 고등학교 때 학과를 선택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용이한 일인가.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선택의 길에 너무 일찍 내세우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대전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에 그 선생님들이 그것을 감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연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것인지 학생들이 그럼 자퇴하지 않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화두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는 금년 1학년부터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시했고요.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금년 1학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교 학점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둡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통 과목하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둬서 이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것이 고교 학점제인데 이 공통 과목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하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기본 학력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만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서 192학점이 되면 이수를 하게 하면 졸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적으로 고교 학점제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택 과목을 잘 이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말씀드리지만 도시 지역, 우리 대전 지역은 그래도 정말로 대학도 많이 있고 모든 연구기관도 있고 또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야말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데, 도농지역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도지역이면 이쪽 타시도 예를 들면 안 되는데요. 저쪽 어디 서산이나 이쪽에 나오면 그 도농지역에서는 작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교사들이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상당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하고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운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근데 대학을 가시면 알겠지만 대학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가보면 지금 다 아시잖아요. 대학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하고 우리 대학 연계 원클래스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대학 교수들한테 설명도 듣고 모든 것도 배우게 되는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 온라인 학교도 개교해서 지금 온라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그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서 다 똑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 문제, 선택 과목을 하려면 많은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순회교사제를 둡니다. 그래서 A 학교에 있는 교사가 이걸 하고, 그 교사가 이제 B 학교에 가서 그런 과목을 담당하고, C 학교에 가서 또 이런 과목을 담당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순회교사. 그리고 어려운 것은 이제 한 교사가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과목을 여러 개를 또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 입장은 한 과목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기가 힘든데 여러 과목을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업무도 봐야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순회교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소수 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교원들이 우리 다과목에 대한 지도 역량, 연수를 통해서 이제 교원들도 다과목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고 있고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공간 혁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 속에서 교육 정책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야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다과목, 선택 과목, 많은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험 실습실이라는 이런 교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또 그리고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담당하는 교사의 그러한 확장이라든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금년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정부가 좀 심도 있게, 교육부도 그렇고 각 교육청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잘 이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대학 입시제도도 앞으로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교학점제 하면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해서 학점제로 변하게 되면은 초, 중고 때부터 교육과정 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초중고에서도 고교학점제에 연계한 그런 학습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교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전공과 관련된 그 자기가 선택해서 적성 소질에 맞는 건데 그걸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하면 그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면 대학에 가서도 유사한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은 대학에 고등학교 때 학습했던 것이 대학에서 또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이렇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또 그것보다 더 치밀한, 더 학생들이 더 이해력을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교와 대학이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어떤 면에서 교육에서의 그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학점제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제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금년도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면에서 공간이라든지 순회교사다라든지 어떤 문제점,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서 잘 진행, 앞으로 좀 고교학점제가 잘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아닌데 어떤 지역에서 이진숙 장관님 이렇게 가셨으니까 또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경영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초중고도 대학과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정점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직접적인 관리는 대학은 교육부에서 하고 제 관계 연계를 맡고 있지만 우리 초중고는 이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유초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직 장관님께서 어떤 풍부한 경험도 있고 교육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제 대학하고 우리 초중고 교육도 이렇게 같이 잘 연계되어 가지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잘 하실 거다. 그리고 대전에 우리 영광이잖아요. 충청도에.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렸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네, 저 뒤에 손 드셨는데 마지막 한 분 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뉴스원의 이용수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농 지역 학교가 그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교사나 그 학교 건물에 대한 그 예산 불균형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시명 기숙형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농을 많이 국가적으로는 기농을 많이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농촌에 가서 이렇게 좀 많이 그 농촌에서 살림하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농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 요지는 도시명 기숙형 학교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로 아이들이 더 몰리는 현상이 있으면 도농 지역이 더 어려움을 소규모 학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데 예. 그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교사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과다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들을 도시형 그 기숙형 학교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더 전략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교육감님이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우리 여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덕분으로 우리 대전 교육이 많은 성과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교육이 인재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교육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 교육 공동체는 우리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더욱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서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한 보도, 재연 이런 모든 걸 해주시면 기자님들이 그런 재연, 보도 이런 것들을 우리 대전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기자님들과 함께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힘써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0대